4월 22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숙제 검사는 다 끝났고, 자, 민혁이 아픈 거는 얼른 낫길 바랍니다. 왜? 이상해? 네. 뭐가 상하나? 많이 있어요. 뭐 다 너네 유튜브 재밌게 보잖아. 그렇긴 한데 요즘은 너무 달라요. 그냥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요즘 MZ 시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저 잘 몰라요. 근데 자,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내가 이렇게 딱 할게 애들이 그냥 웃던데, 시작할 때마다. 자, 일단. 혹시 선생님은 아재? 네, 아직. 오늘 숙제 많이 줄게. 괜찮아요. 이 찾으세요. 숙제가 오늘도 비도 오고 마음도 울적한데 수학으로 가득 채워가. 괜찮아요. 자, 일단 자 우리 여기 유형편에 이게 18쪽에 질문 들어와서 질문 받고 우리 오늘 3단원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9번 빼고 7번, 8번, 10번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자 7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정삼각형에 세 변의 길이의 한 가운데를 이어서 그린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가장 큰 정삼각형 넓이가 요거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 자, 요거는 뭐 생각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가장 쉬운 거는, 자 일단은 여기 이렇게 이제 정삼각형이 있을 때 각 변의 중간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 모양이 다 똑같다. 4개가 다. 알겠나? 4개가 다 똑같아. 그래가지고 또 지금 보면 여기 요 안에 있는 요 삼각형에 대해서 또 중점 연결했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쪼개어질 때 요거 하나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토막토막 연결 따로 해볼게. 한번 봐봐. 자. 반대되는데요? 그걸 알아. 일부러 저 위치만 찾으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그려진 건 있잖아. 전체 정삼각형의 몇 분의 몇일까요? 4분의 1입니다. 자, 근데 요것도 안에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또 파란 거 대비해서 또 노란색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이 파란 거에 대해서 파란 거 구한 것에 또 4분의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빗금 친 요 제일 작은 요 부분 한 개는 전체의 몇 분의 몇이 되는가 하면 16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 네. 맞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자 이제 요거 빨간 걸로 색칠된 부분 보면 우리는 요거 3개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상황이야. 근데 1번, 2번, 3번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래서 저 중에 하나만 구해서 3배를 해주면 우리 목적 달성이야. 됐지?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이 방법을 했을 때 요 가장 째면한 거 요거 한 개는 16분이라는 거 배웠나? 그러면 전체 정삼각형이 6과 7분의 6이야. 맞아? 그럼 얘를 어떻게 줘? 16으로 나눠주면 될 거고, 그러면 여기 가장 작은 거 한 개 1번의 면적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우리 원하는 답이 나온다. 어떠냐? 된 거 같아? 자, 그러면 계산합시다. 자, 우리는 곱셈이나 나눗셈은 우리 이렇게 배불뚝이 수는 안 된다. 맞지? 배불뚝이는 어떻게 해준다? 다이어트해서 배를 없애자. 다이어트 들어가자. 어떻게 돼? 7분의 얼마? 48? 48 나누기 16인데 바로 나눠도 되지만 우리는 이게 좀 익숙하다.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네. 약분할 거 보입니까? 네. 자, 이렇게 보이나요? 넌 뭘 생각했어? 3이랑 8이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봐, 함정 잡고 빠지잖아. 얘는 분명히 분자값이야.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분자값이야.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 항상 너는 그러면 안정화될 때까지 꼭 이렇게 적어주고 해.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분모는 7되고 맞지? 그래서 1과 7분의 2가 답이다. 끝이다. 그리고 뒤에 이제 단위를 꼭 붙여줘라. 문제에서 단위가 없다면 안 적어도 되지만 단위가 있다면 필히 적어야만 한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8번 문제 한번 보자.
자, 어떤 일을 선우가 혼자 하면 전체의 5분의 2를 하는데 4일 걸린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루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알아야 문제가 풀리잖아, 맞지? 그러면 선우가 하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자 5분의 2라는 양을 4일 동안 했으니까 얘를 4로 나누어 주면 하루에 했는 양이지.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약분하면 10분의 1이 된다는 거야. 선우가 하루 할 수 있는 게. 그럼 다 끝났네 뭐. 하루에 10분의 1이니까 10일 하면 끝나겠네요. 맞죠? 심플하게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문제. 자,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거 구하는 거네. 자, 일단 다 적어 봅시다. 4와 7분의 2 나누기 12에 곱하기 네모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여기서 먼저 계산될 수 있는 거 해놓고 그다음 판단해 볼까? 자, 이거 나누기니까 7분의 30에 곱하기 12분의 1. 요거 약분할 거 있나요? 6으로 약분하면 되겠죠? 5가 되고 2가 되고 더 이상 없죠? 그럼 계산하면 14분의 5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게 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이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무엇이 돼야 된다 이거 문제에서. 자,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했어. 그럼 여기다가 뭔가 곱하기 할 건데 이 중에 우리에게 자연수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뭐야? 여기 14가 걸림돌이죠. 얘를 없애주는 방법은 약분해서 없애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가 이게 오면 딱딱 약분되고 사라지는 가장 작은 수는 14가 될 거다. 맞죠? 항상 이렇게 잘 적어놓고 봐야 돼. 너는 여기 7이라고 적어놓고 7이라고 요거 약분하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변수야. 나누기 하면서 다른 수도 꼭 건너뛰어서 생각하면 안 되고 꼭 식을 다 적어봐야 돼. 이게 식을 잘 적나 못 적냐가 여러분 수학 성적 좌우합니다. 실력. 됐지? 초등학교는 계산이 많으니까 그냥 잘 몰라도 이래 묻어서 가는데요. 이제 중학교부터 슬슬 이제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식을 잘 적는 사람은 계산 조금 부족해도 중학교는 계산 복잡한 건 적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오케이? 야, 너는 오늘 하필 체육대 하는 날 그래 비가 오니? 네, 어제 딱 앞으로도 없고 뒤로도 없고 비가 오늘만 오던데. 네. 참. 아니에요. 오늘 좀 내렸던데 경기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날짜가 하필 오늘 말이야. 아, 네. 딱 앞뒤로도 비가 오는 날이 없는데 딱 오늘 비 오는 날 딱 까다리가 돼. 딱 어제 그래. 5학년 1, 2, 3, 4반은 어제 했거든요. 아 혹시 어제 하다가 달 다쳤는가? 아니 얘는 11반인가 12반인데 11반, 12반도 오늘 했어요. 아 그래? 다 같이. 그럼 오늘 몇 개 때문에 했는데 어제 뭐 연습하다 그랬나? 자 어찌됐건 자 우리 배울 내용 봅시다. 자 2단원인데 여기 뭐 2단원도 뭐 지난번에 내가 진도 뽑아보니까 뭐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벽이 되는 건 3단원, 4단원 여기가 좀 신경 써요. 그래서 1, 2단원은 크게 어렵지 않다. 자 우리 여기 자 2단원 제목을 보면 각 기둥과 각 뿔이라고 하는 건데 자 기둥과 뿔은 이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기둥은 말 그대로 우리가 왜 이런 건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길게 막대기처럼 세워진 거 위로 세워진 그런 게 다 기둥이야. 그렇지. 그게 만약에 둥글게 원으로 생기면 원기둥이고 이제 지금처럼 밑에 모양이 우리가 자 이제 배운 것 중에 자 요거 기억나나 이거 다각형 뭐 있노?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거 있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들의 이름을 세모, 네모, 동그라미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다 각형이어서 요 다자에다가 숫자 넣어서 3개면 삼각형, 변이 4개면 사각형 이런 식으로 삼각형, 사각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맞지? 이렇게 다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이렇게 위로 반듯하게 세워진 거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각기둥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 아까 네 말대로 이거 나중에 보면 이걸 직육면체라고도 해요. 그거는 면이 6개 있다는 이름으로서 직육면체, 육면체 이름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기둥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요 생긴 요 모양 요 위아래 있는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밑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위에 있으나 밑에 있으나 둘 다 그냥 밑면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알겠지? 위에 있으니까 윗면 아니에요? 따질 필요 없어. 왜냐하면 얘는 반대로 돌려버리면 또 밑으로 가니까. 그래서 밑면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같이 부르면 돼. 됐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다 기둥인데 다각형으로 밑면을 가지는 기둥이라서 각기둥이라고 하는데 이 밑면의 모양이 지금 현재 이게 몇 각형이야? 사각형이어서 이름이 뭐겠노? 사각기둥. 사과 먹나? 하여튼 맛있는 사과가 떠오르는데 하여튼 사각기둥. 됐지? 그럼 밑에가 만약에 밑면이 삼각형이면 이름 어떻게 되겠노? 삼각기둥입니다. 끝이에요. 아까 네 말대로 원기둥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요 방금 배운 우리 각기둥하고 원기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차이가 딴 게 아니라 생긴 모양은 다 똑같은 모양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우리가 일단 다각형이라고 하던 것에는 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도형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은 도형으로 생각을 하고 다각형이겠거니 받아들여서 좀 헷갈리는 건데 원은 다각형이 아니야. 여기서 말한 다각형이라는 말 자체가 모서리나 각이 여러 개 나와야 되는데 원은 그게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각형은 모서리로 둘러싸이는 게 다각형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제일 작은 거예요. 병이. 뭔 말인지 알겠나? 둘러싸여야 돼. 우리 두 개 가지고 못 둘러싸잖아. 네. 맞죠?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된 거라서 음연히 이거 두 개는 차이가 납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긴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또 갖고 있는 성질도 비슷해. 밑면 두 개가 모양이 똑같아. 또 두 개가 평행하기도 하고. 그 성질 그대로 가지지만 각기둥과 원기둥은 음연히 틀린 걸로 봅니다. 뭐 뭔지 알겠죠? 분명히 문제 나와요 이거. 그림 그려놓고 각기둥 찾아라 그리고 또 원기둥 때 가면 원기둥 찾아라 이런 게 나온다고. 구분 짓겠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뿔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동물의 뿔 알죠? 네. 그걸 자 만약에 뿔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표현을 써? 세모나마 뾰족한 거. 그렇지. 어떻게 생겼냐면 뾰족하다는 게 포인트야. 알겠나?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요 보면 지금 기둥처럼 있잖아. 똑같이 밑면을 가질 수 있는데 요는 끄트머리가 뾰족한 거야.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처럼 이제 만약에 자 이렇게 이제 밑면이 사각형이라면 자 사각형인데 밑면은 사각형인데 끝이 하나로 다 모여서 뾰족하죠. 그죠? 이런 걸 이름을 뭐라 그러겠노? 그렇지. 이걸 통칭해서 각뿔이라 하는데 밑면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뿔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밑면이 삼각형이라면 삼각뿔, 오각형이면 오각뿔, 백각형이면 백각뿔 그거예요. 만약에 밑면이 이거다 원이다가 뭐야? 원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 다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집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배우는 주제 중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보면 꼭지점들 몇 개 있는지 헤아리고 모서리 몇 개 있는지 헤아리 보고 또 면이 몇 개 있는지 헤아리 보고 이런 걸 이제 문제로 나와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게 하나가 나옵니다. 이 중에 기둥에 대한 거에 뭘 배우냐면 전개도라고 하는 게 나와서 얘가 조금 골치 아프고요.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 교과내용에는 뿔에 대한 전개도는 하지 않습니다. 전개도가 없는 게 아니라 교과서 내용에서 없습니다. 다행히 없습니다. 그렇지. 중학교 가면 나오는데 일단 지금은 얘만 합니다. 언젠가 있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지. 다 언젠가 배우지. 그렇다 해서 너네 뭐 고등학교고 지금 다 배운 거야? 언젠가 배우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배우는 요 이 단어는 이제 결과적으로 줄거리가 이게 전부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걸 알고서 이제 그 교과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쫓아올 건데 해보면 여기 이제 그 전개도라고 하는 부분 좀 제외하고 먼저 설명 다 하고 전개도 마지막 설명. 그러면 설명을 오늘 중에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하고 다음 시간 정도 하면 2단원까지가 끝나버릴 거예요. 그래서 뭐
계획대로 잘 되어준다면 뭐 한 6월 달에는 6학년 2학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 방학 때쯤 되면 이제 중학교 1학년 거를 시작할 것 같아요. 여름 방학이랑 8월쯤. 7월 중순 넘어가면 거진 여름 방학 시작할 때쯤 되면 중학교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아하. 왜? 행복하지? 행복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어. 행복해야 돼. 행복한 거지. 그래가 벌써 초5인데 중학교 싹 들어가가 제 친구는 중3거 하는데요. 그럴 수 있지. 그래 지금 그렇게 한 인지라도 중학교 들어가야지. 아, 맞잖아. 너희들 하는 데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갈 때 고등부 싹 하고 이렇게 해주면 돼. 네, 2학년인데 중학교 하는 걸 하는 건 영재겠죠? 뭐 그런 애들도 요즘은 많지.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하긴 했으나 문제를 과연 제대로 풀지 못 풀지는 또 뚜껑 열어봐야 돼. 그래도 뭐 똑똑한 애들 많더라. 내가 애들 보니까 찍히고 있는 거 맞지? 내가 한번 이걸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가지고 촬영 버튼 안 누르고 막 얘기했어. 녹화 안 된 걸. 아, 와 씨, 힘들었다. 자 어찌됐건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여기 교과서 내용 보고 아까 쌤이 일러준 그 핵심 내용을 잘 따져봅시다. 자 책을 봅니다. 자 거기에 이제 각기둥이라고 하는 거 봐봐.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지. 위아래에 있는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도형. 아까 내가 얘기했죠? 밑면이 두 개 있다 그랬죠? 근데 얘 둘은 서로 합동입니다. 모양이 완전 똑같아서 포개져요. 그러면서 딱 평행한 거예요. 평행하다는 게 뭔데? 마주본다. 영원히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나란히 이걸 하면 팔을 평행하게 뻗어가잖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쭉 연결해서. 그게 평행하는 평행하면 안 만납니다. 안 만나는 게 만나면 평행하지 않는 거예요. 평행하다는 말 뜻은 안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다 보니까 밑면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의 그림의 예시가 있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시로 이걸 그려놓은 거야. 그럼 이름을 얘기하면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이렇게 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좀 밑에 봐. 각기둥의 밑면과 옆면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밑면이라고 하는 거는 요 위아래 있는 요거 밑면이고 요 옆을 둘러싸고 있다. 옆에 있으니까 이름이 뭐겠노? 옆면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맞죠? 옆에 있으니까 옆면.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말 표현을 잘 봐야 되는데 자, 밑면 있고 옆면 이렇게 있는데 밑면하고 옆면은 서로 어떻게 만나냐면 이런 식으로 서로 수직으로 만납니다. 수직이란 말 뜻 알아? 요 90도로 만난다는 거야. 맞지? 옆면이고 밑면 있으면 이거 두 개 관계는 꼭 수직으로 만나. 그래서 질문이 대놓고 그림에서 옆면 구하라고도 말하겠지만 이 면과 수직인 면을 구하라고 해서 옆면이라는 말을 숨기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책에 옆면이라는 표현 잘 봐봐. 그래서 거기에 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밑면이고 그 옆에 세워져 있는 이게 옆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가 여러분의 그 선입견을 좀 깨트려 줄 수가 있는데 봐봐 깨트리게 하는 게 자 지금도 봐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눕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밑면이 옆면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밑면 옆으로 눕혀줬어도 이거 두 개가 똑같다면 이거 두 개가 밑면이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게 똑같이 옆면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거 사각 기둥이잖아. 지금 그림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밑면이라고 하면 여기를 옆면으로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그림을 옆으로 이렇게 눕혀서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그래도 요거 두 개가 밑면이고 이게 옆면인 거야. 맞지? 근데 애초에 이렇게 눕혀진 그림에서 밑면을 요거 두 개를 밑면으로 정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둘러쳐진 게 옆면이 되는 거야. 됐나? 이거 사각기둥은 이룰 수 있어요. 맞죠? 자, 근데 거기에 책에 그림 보면 예시로 주어져 있는 거 이거는 자 삼각기둥이죠. 자 이름이 삼각기둥이니까 얘는 이렇게 이제 눕혀도 딱 얘는 요거 두 개만 무조건 밑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사각기둥은 이제 눕혔을 때 밑면을 바꿔 버릴 수가 있는데 맞지? 그런데 요 딴 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맞지? 이름이 붙으면 그 모양이 밑면 돼야 되니까.
이해된? 어찌됐건 세워져 있든 눕혀져 있든 옆면, 밑면의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렇게 자, 그래도 애들 그림 바꿔보면 자꾸 옆에 없잖아요 하고 이렇게 막 따져서 왔어 미리 얘기해. 자, 그 다음에 자, 보자. 자, 옆면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 중에 잘 봐. 두 밑면과 만나는 면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자. 옆면은 모두 뭐라고? 직사각형입니다. 자, 직사각형에 박스 치세요. 자, 빨간 볼펜으로 박스 한 개 삭제나 눈에 띄게. 무조건 별 외로 얘기하는 건 자 눈에 띄게 해놔. 봐, 어딘지 모르잖아. 어딨어요? 여기 옆면에 대한 설명이야. 옆면의 설명 중에 보면 직사각형이라고 돼 있죠. 그런 멘트 놓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거기에 보면 설명의 오른쪽에 있는 게 문제로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 주제 첫 번째, 각기둥이 아닌 경우 돼 있죠. 네. 뭐라고 돼 있냐면 첫 번째는 자, 그림 보면 평행은 한데 밑면이 합동이 아니라서 얘는 기둥이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건 밑면이 다각형이 아니어서 얘는 이름이 따로 있다 그랬다 맞죠? 원기둥이라고 분명했지? 각기둥과 원기둥은 같은 느낌이지만 이름이 별개고 전혀 다른 걸로 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구분 지어야 돼. 이건 밑면이 다각형이 아니어서 아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그림을 보고 이것이 각기둥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라 이런 거 할 때 이걸 꼭 적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각기둥의 밑면과 옆면이라고 하는 거 표에 설명되어 있는 것도 한번 볼게. 자, 밑면은 자, 각기둥의 밑면은 뭐라고 되어 있노? 다각형. 그리고 밑면의 개수가 몇 개다? 두 개. 맞죠? 밑면 두 개죠. 위아래. 그 다음에 옆면은 직사각형이고 한 밑면의 변의 수와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사각기둥이잖아. 그래서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니까 요 모서리 4개 해서 모두 4개의 옆면을 가지는 거야. 삼각기둥이면 옆면이 몇 개겠노? 3개. 오각기둥이면 5개. 자, 100개면? 100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자 23쪽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각기둥의 이름은 선생님이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기둥의 구성 요소라고 해서 꼭지점, 모서리, 높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네. 자, 거기서 일단 좀 눈여겨볼 거. 높이라고 하는 건 두 밑면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밑면과 밑면의 거리예요. 그 다음에 모서리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이고 또 꼭지점은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이라는 거야. 자, 일단 여러분들 22쪽 3쪽을 지금 풀어보세요. 저 파란색이 없어요. 뭐 그건 색깔 다른 거 해도 됩니다. 구분만 지으면 돼요. 몇 초까지예요? 23쪽까지. 다 됐어? 네. 자, 확인하면 되지. 자, 채점 준비합니다. 스탠바이.
자, 예제 1번의 답은 뭔가요? 남아요. 남아. 맞죠? 아까 내가 강조한 거 원기둥은 아닌 거야. 그 다음에 2번에 자 밑면 보니까 윗뚜껑 아랫뚜껑 삼각형 두 개 칠하면 되죠. 잘 하셨네요. 자, 그래서 이제 밑면 색칠 자리 바로 2번. 자, 밑면에 수직인 면 몇 개야? 세 세 개. 그러니까 수직인 면이라 했지만 말의 내용상 뭘? 옆면이 몇 개냐 이 말이지. 말을 돌려서 얘기하고 옆면을 모두 찾아 적으면 되는데 자, 요거는 그 여러분이 내가 부르는 거하고 순서 다르게 적을 수도 있는데 꼭 그 순서대로 그림 그리면 이렇게 사각형이 이루어져야 표현 제대로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만약에 자 이렇게 적어 놓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어떤 애들은 기역니은 딕을 이열된다고 이거를 사각형 기역니은 딕을 이열해버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서 사각형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기역, 리을, 니은, 딕을 하든지 니은, 기역, 리을, 니은 아니면 니은, 리을, 기역, 딕을 순서는 아무 상관없지만 꼭 그 말대로 그림을 그리면 사각형이 완성이 돼야 돼요. 얘만 확인하면 돼요. 조금 표현이 다를 수 있다. 여튼 그래서 첫 번째면 니은, 미음, 비읍, 디귿 제일 앞에 보이는 면이죠. 그 다음에 기역, 리을, 비읍, 디귿 이제 한 번만 더요. 니은, 미음, 비읍, 디귿 그 다음에 기역, 리을, 비읍, 디귿 그 다음에 니은, 미음, 리을, 기역 그러니까 어느 쪽에 사각형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적어줄 때 이 순서만 잘 지켜야 해. 알겠나? 그대로 그림 그렸을 때 모양이 나와야 돼. 삼각형은 상관없겠지. 어떻게 그런 삼각형이 나는데 근데 사각형은 이렇게 엇갈리면 안 돼요. 오각형으로 되고 그림 그리는 한 바퀴 돌아가는 순서대로. 자, 그럼 이제 23쪽에 예제 3번 사각형, 사각기둥 육각형, 육각기둥 예제 4번에 자 꼭지점 점 찍히는 게 몇 개예요? 몇 개 찍히노? 꼭지점 몇 개 찍히노? 6개 찍히는 거 맞아? 아, 9개 있는데요. 왜 9개지? 제가 틀렸나? 모서리가 9개. 모서리가 9개고 꼭지점은 6개 맞지? 어떤 이해됐나? 너 숫자 바꿔 적은 거야? 네. 모서리 꼭지점 잘못한 거야?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마사지를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24쪽부터 조금 통과하고 바로 요 이제 26쪽 7쪽에 이제 각불 성명인데 이번에 아까 얘기 다 던져놓은 게 이제 되게 쉽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이제 각불이 뭔지 보자.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이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다각형 저 밑면이 이거 다각형이고 옆으로 둘러싸인 면 옆에 있는 게 전부 다 삼각형으로 뾰족뾰족하지요. 이런 게 각불이고요. 자, 그리고 밑에 각불의 밑면과 옆면 있죠. 밑면이 뭔지 나오고 옆면이 뭔지도 알고 옆면은 이번에는 모두 삼각형입니다. 아까는 기둥은 뭐 직사각형이었죠.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에 있는 설명 보세요. 첫 번째 각불이 아닌 거. 첫 번째 그림은 이거는 뭐고 원뿔이죠. 아까 내가 설명해줘가 잘 이해되죠? 원뿔. 왜 아닌가 하면 밑면이 다각형이 아닌 거예요. 다각형일 때 각불인데. 그리고 자 봐. 두 번째 그림은 왜 이게 각불이 아닌가 하면 옆면이 삼각형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각불은 원래 밑면이 한 개라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두 개가 돼 있죠. 그래서 틀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일단 옆면이 일단 삼각형이 무조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밑에 표 내용도 방금 얘기한 대로 밑면의 모양은 이제 사각형이고 개수는 하나. 그 다음에 옆면은 삼각형이고 밑면의 변의 수와 개수는 똑같다. 그러니까 삼각뿔이면 3개가 되겠죠. 그리고 자 오른쪽에 27쪽에 자 이제 이름 붙이는 거는 뭐 잘 알 거고. 자 근데 여기 27쪽에 각불의 구성 요소는 아까 기둥보다는 조금 신경 쓸 게 많습니다. 모서리와 꼭지점은 전혀 어려운 게 없는데요. 자 거기에 제일 끄트머리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똑같은 꼭지점이긴 꼭지점인데 뭔가 좀 스페셜한 이름이 더 붙어 있죠. 각불의 꼭지점. 제일 끄트머리 뾰족한 지점을 요 이름을 붙입니다. 각불의 꼭지점이요. 됐죠? 그 위치 제일 뾰족한 거를 각불인가 꼭지점인데 그 중에 특별히 다 옆면들이 만나는 저 지점을 각불의 꼭지점이라 하고 그 다음에 자
또 빨간 박스 쳐야 되는 게 어디다 해야 되냐면 높이가 나오죠. 높이에 이걸 치세요. 이걸 내가 왜 강조를 하는가 하면 이 그림이 그려졌을 때 애들한테 높이를 얘기하려면 잘 봐. 아까 기둥에서는 높이가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밑면과 밑면의 거리라고 해서 얘를 해주면 되는데 이걸 꺼서 높이라고 하니까 애들이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 모서리의 길이를 높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도형이든지 높이는요 수직으로 만나는 것만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높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으로 수선을 내린 요게 높이가 됩니다. 알겠나? 요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걸 옆에다가 표현해 놓은 거야. 됐나? 자, 그래서 내용 읽어볼게요. 높이란데 빨간 박스 쳤지? 네.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직으로 그은 선분. 수직이란 데 밑줄 그으시고 강조해 놓으세요. 수직. 자, 쌤이 얘기한 게 포인트다. 알겠나? 그게 질문으로 나온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한번 유심히 잘 보세요. 그래서 뿔의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랑 삼각자를 이용한 건데 여기 삼각자를 들이댄 이유는 직각이라고 하는 위치 잡으려고 해놓은 거야. 이해가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처럼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26쪽, 7쪽을 다 풀어보시고요. 이거 다 풀고 난 다음에 28쪽에 거기 3번, 4번 정제도 빼고 싹 다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27쪽 다 풀면 28쪽. 그 전개도 3번, 4번 빼고 풀어봐. 혹시나 뭐 3, 4번 전개도인데도 자신 있다 그러면 해보는 거는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어디 풀어요? 그 뒤쪽에 28쪽에
양말 벗으니까 훨씬 거의 뽀송뽀송하지. 네. 그래 양말 벗어야 돼. 이거 물이 젖었을 때. 앞으로 가냐? 어디까지 있어요? 28쪽. 나는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숫자 채우는 게 좀 힘들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쌤하고 좀 같이 한번 해볼게. 또 설명할 것도 한 게 있어서. 일단 자, 펜 들고 26쪽부터 한번 펼쳐보세요. 자, 8번 문제 정답 몇 번 뭐야? 타마. 맞죠? 아마 예제 9번에 자 색칠은 면 하나만 색칠. 잘했네. 그다음 가로 2번에 민면과 만나는 면은 모두 몇 개야? 네. 4개. 옆면조 삼각형 4개 얘기하면 되죠. 삼각형 기역 미음 디귿, 기역 디귿 비율, 기역 미음 비율, 기역 미음 미음. 이런 식으로 맞죠? 4개. 면면이라고 해서 면 기이디라고 했는데요. 면 기억이 누구시죠? 면 기역 미음 디귿. 그러니까 면 기역 미음 디귿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옆에 있는 거 4개. 기역 미음 디귿, 기역 디귿 비율, 기역 미음 리을, 기역 미음 미음. 여기서는 그 적어진 거 순서는 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래? 삼각형 그려지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딘지만 찾아주시면 되고. 27쪽에 예제 10번 바로 1번 삼각형 삼각뿔 육각형 육각뿔 됐죠? 그 다음에 예제 11번에 자 모서리가 모두 몇 개 나오노? 8개 꼭지점 5개 맞죠? 자 이제 28쪽에 거 연습해 봅시다. 1번
사각기둥, 2번은 팔각불. 자, 얘는 별 어려움 없죠, 그죠? 네. 자, 그다음 자 이게 각기둥이 세 가지,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빈칸에 한 밑면의 변의 수,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이니까 3, 4, 5 맞지? 했나? 아니 몇 번이? 5번 3번, 4번이. 그거는 전개도라서 안 한다 했잖아. 안돼. 했어. 뭐 했는 거 같으면 자 답은 불러줄게. 삼각기둥, 사각기둥 맞아? 뭐 어렵진 않아. 자, 그다음 또 5번에 그래서 그 빈칸의 첫 번째 줄 한 밑면의 변의 수는 3, 4, 5. 꼭지점의 수는 그 밑면이 두 개 있잖아. 꼭지점은 밑면에 있는 꼭지점 이렇게 생기네. 그래서 곱하기 2 해주면 돼요. 그래서 6, 8, 10 됐나? 6, 8, 10. 그 다음에 면의 수는 어떻게 돼? 밑면이 두 개 있어서 옆에 있는 옆면이 다각형의 그 모서리 개수대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각기둥이면 사각형이니까 4개가 있고 밑면이 위아래 2개 있어서 그 개수에 더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규칙이야. 그래서 5, 6, 7 맞습니까? 네. 5, 6, 7. 그 다음 자 모서리의 개수는 9, 12, 15가 되는데 계산해 보면 곱하기 3입니다. 왜 곱하기 3이 되는지 연상을 한번 해보면 잘 보세요. 사각기둥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밑면일 때 사각형 4개 하나, 또 밑면일 때 하나, 그리고 옆에 기둥 세워지는 게 또 4개가 또 돼. 그러니까 사각기둥이면 4개짜리 모서리가 있는데 그게 밑면 2개하고 옆에 기둥까지 해서 3이 곱해지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삼각기둥은 3 곱하기 3, 옆에 있는 오각기둥이면 5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모서리 길이가 나오는 거야.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한 뭔가 규칙을 찾아서 밑에 공식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달달달 외우라고 하기에는 좀 이런 공식은 시간 지나면 잘 잊혀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그림을 보고 계산식이 어떻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자꾸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6번의 첫 번째 규칙 찾아보면 꼭지점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에 곱하기 2가 됩니다. 맞죠? 그런 식으로 이걸 외우지는 못해. 근데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면의 수는 밑면이 2개라서 변의 수에 플러스 2. 모서리는 방금 했죠? 곱하기 3.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이해됐나요, 이게? 자, 그러면 밑에 자 7번 문제도 봐. 이번에는 뿔에 대해서 또 그런 식으로 따져볼게. 뿔은 일단 삼각뿔, 사각뿔, 오각뿔이니까 밑면의 변의 수는 3, 4, 5. 너무 당연하죠? 꼭지점은 그 밑면의 변의 개수에 위에 각 뿔의 꼭지점만 추가가 되기 때문에 다 더하기 1만 하면 돼요. 더하기 1. 그래서 4, 5, 6. 맞나? 그림 보면 그렇지? 각 뿔의 꼭지점만 추가됐잖아. 자, 그 다음에 면의 수는 또 밑면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또 더하기 1만 해서 또 4, 5, 6. 자, 그 다음에 모서리는 아까 이거하고 차이가 봐. 아까는 밑면이 2개라서 곱하기 3이거든. 이번엔 밑면만큼 없어. 그래서 요거 하나에 옆에 세워지는 기둥에서 곱하기 2가 됩니다. 요게 없거든. 여기 뚜껑에 있는 모서리가 다 빠져서 곱하기 3이 아니라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맞나? 그 그림하고 잘 배치시켜봐. 맞나? 그래서 6, 8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자 8번의 규칙 적어보자. 꼭지점의 수는 밑면의 수, 변의 수에 더하기 1. 면도 더하기 1. 모서리는 곱하기 2. 근데 이거를 다 따로따로 막 입에 막 이래 숫자 외우는 거 못합니다. 그림을 연상을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대표적인 사각 기둥과 사각뿔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공식을 만드세요. 그래야 평생 갑니다. 오케이? 자, 너네 조금만 쉬어. 머리 조금 식히고 이제 전개도 얘기할게요. 근데 전개도가 지난번 우리
앞에 5학년 거에 한 게 좀 있었지. 네. 그 육면체, 정육면체 전개도 그러면 이거 다 끝난 거야. 다 아는 거야, 그지? 해보겠네요. 자, 이제 쉬는 시간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좀 움직이면 좋은데 그래도 좀 쉬면 좀 낫지. 머리 아픈 게. 자, 이제 우리 여기 2단원의 이제 마지막 주제예요. 이제 전개도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여기 전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직육면체, 정육면체를 배우면서 전개도 그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해 주면 가장 쉽다.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기둥에 대해서만 배우는데 전개도를 쉽게 그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항상 육면체 그리면서 그런데 여기 밑면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항상 밑면을 위아래 뚜껑을 붙이고 옆에 있는 옆면을 그냥 길쭉하게 이런 식으로 전개도 그리는 걸로 생각을 하면 쉽다 이거야. 그래서 삼각 기둥이 있다고 하면 자 옆에 삼각형을 위아래 밑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라. 뭐 대신 이제 여기 접히는 부분은 무조건 점선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점선으로 해주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기본 꼭 요거예요. 그래서 얘만 잘 떠올려서 옆면이 3개 있잖아. 삼각 기둥은 3개, 오각 기둥이 이게 5개 있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모습으로 밑면 2개 위아래 붙이고 날개를 붙여놓고 가운데 옆면을 붙인다. 이 전개도 위주로만 해놓으면 돼요. 원래는 이제 다른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지. 붙이기에 따라서 달라서 되지만 요걸 기본으로 가자. 자, 그럼 그거 알고 이제 여기 자 24쪽 내용 한번 봅니다. 24쪽 내용 한번. 자, 거기에 각 기둥의 전개도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각 기둥 그림에서 모서리를 가위로 숭둥숭 다 잘라서 펼친 거예요. 됐죠? 그 펼쳐놓은 그림이 전개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개도는 어찌됐건 접어서 원래 우리가 원하는 그 모양이 나와야 되잖아.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각 기둥의 전개도가 아니게 되는 예시를 드러났는데 첫 번째 그림 보면 자 거기 시키는 대로 이제 접어서 해보게 되면 그 색칠된 그 두 개가 이제 중복된다는 거 이제 겹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알아? 접어보잖아요. 그냥 상상으로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됐나? 상상으로 접어봤을 때 이거 겹치네? 안 되는 거고 또 두 번째 그림은 자 위아래 면이 있고 이건 분명히 사각 기둥인데 밑면의 모양 봤을 때 그러면 옆면이 4개라 해야 되는데 옆면이 5개가 된 거야. 불필요한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개도가 아닌 거고 틀린 겁니다. 됐죠? 우리가 이제 이것처럼 관계가 돼 있다고 해서 못 만들진 않잖아. 그냥 겹쳐서 풀질에 붙이면 되는데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냥 딱 면 하나면 한 개만 들어가게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자 그러면 거기 자 예제 5번 봐. 그거 봤을 때 삼각 기둥이 접어지는 건 어떤 건 것 같아? 세 번째 거. 말 안 해도 되겠나? 첫 번째 거는 왜 틀렸어? 그냥 이게 한 그 같은 쪽에 있으니까 접으면 이게 이제 겹치는 거야. 겹쳐. 반대쪽에 있어야 돼. 이제 밑면 두 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왜 틀렸냐면 옆면이 하나가 부족하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 6번 봅니다. 자 요런 게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접는 과정 상상을 해야 되는데 요도 우리 지난번에 초5 내용 요 주제 나왔을 때 좀 힘들었지? 이제는 좀 할 수 있겠나? 아니요.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자 바로 1번에 성분 기역과 니은 한번 표시해봐라. 찾았나? 기역 니은 찾았는데 그걸 이제 접었을 때 만나는 성분은 어디예요? 디귿 니은. 어떤 이해돼? 그죠? 요거는 하라면 요 점은 접으면 그대로고 요거 두 개가 만나겠죠. 이렇게 만나는 걸 이렇게 엮어주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시고 그런 식으로 연결해 보는 거야. 그래서 자 첫 번째 빈칸에 디귿 니은이라고 적으시고요. 그 다음 또 괄호 2번에 이응 지읒이 나오죠. 그럼 그것도 우리가 적는 걸 상상을 해줘야 돼. 시옷 바로 옆에 비읍 있고 이응 있으니까 이응하고 비읍이 서로 만나.
그래서 선분 비읍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읒은 그 이음 옆에 있으니까 비읍 옆에 있는 미음하고 만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적으면. 그래서 답은 비읍 미음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적는 상상력입니다. 그죠? 그 다음 자 25번 25쪽에 이제 전개도를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자 위에 이제 삼각 기둥 전개도 그림을 그릴 때 조금 한번 살펴볼 게 있는데 그 이건 이제 지금처럼 이제 잘라가 펼치는 갈 때 얼마든지 위에 거나 밑에 거나 양쪽 다 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삼각형 실제로 우리가 전개도 그린다면 위에 거 밑에 거 중에는 위에 걸로 그리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숫자는 밑변의 길이가 3cm, 4cm, 5cm 주어져 있지만 위에 첫 번째 그림처럼 직각을 끼고 있는 것 같은 경우 아까 내가 요거처럼 뭐 3이고 4를 여기다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3, 4 그리면 요거는 여러분이 안 돼도 자동으로 5가 됩니다. 직각이면 두 변의 길이 정해지면 요거는 값이 정해져요. 나중에 배울 거야. 근데 지금처럼 두 번째 그림처럼 제일 긴 거 자 5cm를 밑면에 붙이면 여기 3하고 4cm를 길이를 요 비스듬하게 표시를 해야 되는 이게 어려워서 안 됩니다. 됐죠? 여러분 그냥 눈대중을 그려놓고 3, 4라고 명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 잘 보세요. 모는 종이에 그림의 위치가 요 애매한 위치에 점 찍혔죠.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잡을 거냐고 못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쉽게 삼각 기둥의 전개도를 그린다면 이것처럼 꼭 직각으로 끼어 있는 이 두 변을 밑면으로 이렇게 붙여놓는 게 그림 그리기가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고 아니라고 하지 마라. 그것도 이상하게 또 오해를 받는다. 아닌 건 아니고 그게 어려우니까 직각이 있는 걸 이용하라는 거야. 오케이? 자,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예제 7번 이제 사각 기둥의 전개도를 그려보라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그림을 보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무엇을 밑면으로 둘지 이런 걸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 보면 이렇게 생겨 먹었죠. 요거 2고 여기가 1이고 자 높이가 5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밑면을 자 여기 생긴 요걸 밑면으로 하고 싶으니까 2하고 1 해봐야겠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여기다가 1이고 2고 한 개 그림을 그려.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가장 대표적인 걸로. 자 요거 1이니까 또 접하는 요거 1만큼 가고 그 다음은 높이가 5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5칸 밑으로 내려. 그 다음에 또 옆으로 한 칸. 그 다음에 또 여기 한 칸. 그리고 옆으로 또 2칸.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높이하고 다 됐죠? 그러면 옆으로는 또 요거랑 한 개 만나니까 하나, 그 다음 또 2개 만나는 순서대로 이렇게 꺼주면 끝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길이를 1이니까 1, 1이니까 1, 요거 2니까 여기 접어져서 만나게 되는 순서대로 그리고 여기 높이가 5가 되는 것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끝난다. 이게 가장 쉬운 기본적인 모양. 여기서는 이걸 어떻게 붙이는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변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하고 2잖아. 그래서 난 옆으로 이렇게 안 하고 나는 긴 게 좋아요. 위로 2를 하고 요 폭을 1이라고 놓을 수도 있어. 맞아? 그러면 옆으로 이거하고 접히는 거 요 2만큼 가고 높이 5를 하고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죠? 요거 2니까 또 2만큼 가고 요 1만큼 옆으로 한 칸만큼 들어가고 이렇게 그리는 건 자기 스타일이에요. 맞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 위치가 다른 데로 다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꼭 이거 위치에 서로 꼭 이렇게 오라는 법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다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요거 긴 거하고 이렇게 하고. 그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됩니다. 그 대신 뭐 머리를 좀 써야 되죠. 잘 접는 과정을 올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전개도 얘기가 다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좀 문제 풀 시간 조금 주고 저 뒤편에 응용 문제 조금 진행하고 난 다음 과제를 줄여볼게. 자, 먼저 자 29쪽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개도 부분은 꼭 집에서 그림 그려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저 숙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30페이지가. 자, 민혁아 애들 문제 푸니까 잠시 또 스탑했다가 또 바로 연결할게. 와, 큰일 날 뻔했다. 정답. 저 쌤이 저기 좀 29쪽은 정답 확인했어. 자, 그다음 너 혹시 저 30쪽에 저 정답 확인했나? 지금 풀고 있는 거야? 자, 그럼 30쪽에 자 7번에 괄호 1번은 선분 시업 비업. 그다음 괄호 2번은 면 니은 디귿 미음 시읒. 그다음에 면 치읒 미음 비읍 지읒.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직사각형 3개 다 적으면 돼, 그지? 마지막으로 면 치읒 비읍 시읒 이응. 8번도 다 풀었나요? 8번의 정답은 자 팔각 기둥입니다. 오케이. 혹시 9번 안 했지? 자, 그러면 그거 조금 이제 그까지만 하고 남겨놓고 자 우리 여기 자 32쪽에 한 몇 개라도 어려운 거 한번 건드려 봅시다. 예제 1번에 자 밑면의 모양이 오른쪽과 같은 각기둥. 자 지금 그게 몇 각형이에요? 칠각형. 칠각형이지. 그러면 칠각형의 꼭지점의 수는 자 각기둥의 꼭지점은 곱하기 2를 하라 그랬죠? 맞아? 머릿속으로 연상해서 공식을 만들어야 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야 돼. 저 그림 보고 기둥 그림 보고. 그래서 14개 꼭지점. 그 다음에 면은 항상 밑면이 2개라서 2를 더합니다. 그래서 9. 됐죠? 자, 그 다음에 모서리는 어떻게 해주라? 곱하기 3을 하라 했죠. 21. 그래서 요거 3개를 다 합쳐주면 어떻게 돼요? 모서리. 그러면 요거 44개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예제 2번. 각기둥의 밑면이 정오각형일 때 모든 모서리 길이 합. 자, 일단은 이제 정오각형이니까 밑면 하나는 4 곱하기 5가 되는 거 맞지? 맞지? 근데 이게 밑면이 2개 있잖아. 자, 이렇게 됐나? 그럼 여기에 딱 높이가 7인데 이 7cm짜리 기둥이 모두 몇 개 있노? 오각형에서 5개가 있죠.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딱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75cm.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3번도 봐. 자, 지금 보면 자 삼각 기둥인데 빨간 거에다가 칼질을 쓱 해서 옆에 2개의 기둥이 나왔어. 삼각 기둥도 나오고 사각 기둥도 나왔네. 모서리 수의 합을 갖다가 물었지. 자, 삼각 기둥의 모서리는 자 삼각형이니까 면 3개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라고 모서리는? 곱하기 3을 해주라 그랬죠. 모서리는 저기 봐. 모서리는 밑면 2개에다 옆에 기둥에서 곱하기 3이야. 그럼 삼각 기둥은 9개 맞지? 그 다음 옆에 사각 기둥은 또 4 곱하기 3 해서 12가 되죠. 요거 2개 합쳐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21개. 쉽네. 너무 쉬워서. 숙제 이거 다 소리겠는데. 자, 두 밑면은 다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다각형이고 직사각형인데가 뭐다? 뭔지는 몰라도 일단 각 기둥이라는 거야. 근데 꼭지점이 10개래. 꼭지점이 10개라고 하는 것은 몇 각 기둥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꼭지점은 곱하기 얼마? 2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5네. 그래서 5각 기둥. 이렇게 쉽고 재밌는 수학이 있네요. 그죠? 자, 밑면이 정삼각형인 각기둥의 전개도 그래. 요거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거기 보고 변 길이가 2cm인가 하고 5cm 하고 쭉 다 적어 보시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 푼 사람 먼저 나한테 얘기해 줍니다. cm. 어? 32. 32.
혹시 뭐 한 개 빠뜨렸나? 거기 뭐고 2짜리가 네, 하나 빠뜨렸어요. 맞나? 네. 그럼 32cm 나오고 그럼 요거는 내가 특별히 얘기 안 해줘도 할 수 있겠어?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예제 6번 한번 봐요. 경계도를 접어서 만든 각 기둥의 옆면은 모두 합동이고 각 기둥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55 그랬을 때 각 기둥의 높이가 5cm일 때 밑면의 한 면의 길이는 얼마인가라고 돼 있어. 각 기둥의 모서리. 자 일단 여기 한 봐봐. 일단 이거 뭐고 오각 기둥 아니야? 오각 기둥 맞지? 오각 기둥인데 밑면의 한 면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고 있잖아. 맞지? 네.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해주는가 하면 우리가 계산할 때 오각 기둥이니까 자 오각형이 위아래 두 개 있어. 맞지? 거기다가 옆에 이렇게 5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길이가 이게 5라는 거 알아. 맞지? 그 문제에서 전부 다 합친 게 55라는 걸 알잖아. 그러면 55에다가 여기 옆에 세워진 요 기둥 있죠. 5짜리가 5개가 있는 걸 빼버리게 되면 나오는 이 숫자는 3. 여기에 있던 요거 두 개의 모서리의 합 아니야? 맞죠? 그럼 일단 요거 계산하면 이게 얼만데? 30이잖아? 그러면 이 30이라고 하는 건 이 정오각형 두 개의 둘레잖아. 그러면 30을 2로 나눠준 15가 오각형 하나의 둘레가 되고 오각형이니까 또 15를 5로 나눠주면 3 모서리의 길이는 3cm가 된다. 자, 우린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림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 형 참 행복합니다. 그죠? 자, 알림장을 꺼내보세요. 오늘 숙제가 거의 이제 정해졌죠. 그죠? 자, 우리 여기 이제 개념편에 요거 38쪽까지 다 마무리 했거리냐? 38쪽은 했어요. 했어? 네. 정말 잘해요. 그거 재밌어 보이니까 해버렸네. 그럼 자 우리 자 개념편 4월 22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지난번에 18쪽까지 해서 전부 다 끝났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2단원에 자 우리 여기 이제 기본적인 거 배운 것만 할 거니까 뭐 20쪽에서부터 요거 좀 27쪽까지 할게요. 27쪽까지. 그래서 요번에는 여러분들 그 부교재를 좀 양적 해줄게. 20문제만 줄게. 됐냐? 요거 20개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거 27쪽까지 어? 유형편 이거 27쪽까지. 대신에 그걸 줄여서 부교재 20개로. 자, 그 다음에 넌 좀 보자, 그치? 자, 오늘 여기까지 너는